내가 당신 평생 수발드는 무술이야? 나이 먹고 언제까지 내가 이 밥 시중을 들어야 해? 평생을 가족만 보고 개미처럼 일했는데 돈 벌어다 줄 때만 가장이었나 싶어 눈물이 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30년 차 부부. 하지만 남편의 은퇴와 동시에 두 사람의 집은 숨막히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 앞 카페까지 찾아가 이혼 서류를 마주해야 했던 이 부부의 기막힌 현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올해 61살인 주부 영숙 씨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습니다. 평생 새벽같이 출근하던 남편이 35년 만에 정년퇴직을 하고 거실 소파에 딱 버티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가끔 쉬는 주말이야 반갑고 정겨웠지. 일주일 내내 삼시세끼를 집에서 함께 맞이하는 남편의 존재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숨이 막혔습니다. 직장에서 퇴직했으면 집에서도 좀 퇴직한 줄 알아야지. 남편은 마치 영숙 씨의 살림터로 정식 재취업을 한 깐깐한 시어머니 같습니다. 출근할 때는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사람이 요즘은 온종일 냉장고 문을 열어보며 돋보기를 치켜쓰고 심판관처럼 잔소리를 해댑니다. 여보, 냉장고에 이 반찬은 언제 넣은 거야? 유통기한 지난 것 같은데. 그리고 거실, 구석에 먼지 좀 봐. 청소 좀 신경 써야겠어. 내가 집에 있으니까 이런 게 다 눈에 보이네. 그렇게 눈에 밟히면 당신이 청소기 좀 돌려요. 나도 평생 당신이랑 애들 뒷바라지하느라 무릎이며 손목이며 골병 들어서 이제 좀 쉬고 싶단 말이에요. 남들은 은퇴하면 아내 고생했다고 여행도 보내준다는데 당신은 왜 집구석에서 감시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 집에서 새끼를 다 찾아 먹는 이른바 삼식이가 되었으면서도 물 한 컵 제 손으로 떠 마시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갱년기가 와서 온몸에 열이 뻗치고 땀을 뻘뻘 흘려가며 삼시세끼의 중간 간식까지 대령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내가 바람 좀 쐬려고 외출복이라도 입을 낮추면 소파에 누워 빤히 쳐다보며 당신은 은퇴한 남편 혼자 두고 어딜 그렇게 매일 나가냐며 은근히 죄책감을 줍니다. 내 돈 내고 친구들 만나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조차 눈치가 보여요. 남편의 은퇴가 제 노후 인생을 옥죄는 창살 없는 감옥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참아왔던 시한폭탄이 결국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유난히 덥고 습했던 날씨에 아내 영숙 씨는 얼음 수건을 목에 두른 채 갱년기 열감으로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저녁상을 차려냈습니다. 생선 한 마리를 노릇하게 굽느라 온 집안의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찬 그때 식탁에 앉은 남편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이리저리 툭툭 치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찌개가 왜 이렇게 짜? 고혈압 걸리겠어. 생선도 속은 좀 덜 구워진 것 같고 요즘 당신 음식 솜씨가 예전만 못해.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요리에 정성이 빠진 거 아냐? 그 순간 영숙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숙 씨는 들고 있던 국자를 식탁 위로 쾅 내려놓았습니다. 그릇이 덜덜 떨릴 정도로 손을 부르르 떨며 남편을 매섭게 노려보았고 평생 가슴속 깊은 곳에 켜켜이 묻어두었던 한 맺힌 응어리를 폭발시키듯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없으면 당신이 직접 해 먹든가. 젊어서 나 애 키우고 힘들 때는 매주 토요일마다 술 먹고 지인들 만나러 밖으로만 돌더니 나이 먹고 갈 데 없어지니까 이제야 집구석에 붙어서 잠시세끼의 간식까지 타령이야? 내가 당신 밥 해주려고 태어난 무술이야? 나도 이제 지긋지긋하고 넌더리가 나. 당신 알아서 차려 먹어. 영숙 씨는 펑펑 우는 얼굴로 안방에 들어가 외출복을 닥치는 대로 껴입고는 현관문이 부서져라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정적만 남은 거실, 남편 정우 씨는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아내가 나간 굳게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당혹감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서글픔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대체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저러는 걸까요? 나라고 은퇴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평생 가족들 남부럽지 않게 먹여 살리려고 직장에서 상사 눈치 보고 부하 직원들 비위 맞추며 35년을 버텼습니다. 더러워도 꾹 참고 피눈물 흘려가며 돈 벌어다 줬더니 고작 반찬 평 한마디에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네요. 새벽 별 보기 운동해 가며 이 악물고 일하느라 나 자신을 돌볼 취미 하나 만들 여유가 없었고 정신 차려보니 주변에 편하게 소주 한 잔 나누며 은퇴 슬픔을 달래줄 친구 놈 하나 안 남았더군요. 다들 지들 살기 바쁘거나 이미 저 멀리 가버렸으니까요. 퇴직할 때 내 소망은 그저 소박했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못 챙겨준 아내랑 마트도 같이 가고 평일 낮에 교회로 나가 드라이브도 하고 밀린 이야기도 나누면서 남은 여생 오순도순 다정하게 사는 것 정말 그게 전부였는데 집안일을 도와주려 해도 아는 게 없으니 칭찬 한마디 듣고 싶어 툭 던진 잔소리가 저렇게 칼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돈을 못 벌어오니 퇴물 취급을 하는 건가 싶어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지 이틀째 되던 날, 정우 씨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온종일 적막한 거실의 눈치를 보느라 목이 타들어갔던 그는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일찍 등산복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갈 곳은 없었지만 평생 해온 버릇처럼 출근을 하듯 묵묵히 운동화 끈을 동여맸습니다. 정우 씨가 도착한 곳은 동네 공공도서관이었습니다. 아침 9시 도서관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서서 정우 씨 처지 같은 은퇴 노신사들 사이에 슬그머니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들 가방 하나씩 옆에 두고 돋보기를 쓴 채 책을 보거나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 뒷모습들이 어딘가 모르게 참 서글퍼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엔 번듯한 양복을 입고 어깨에 힘 좀 주며 살았을 양반들이 이제는 갈 곳이 없어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 한 잔을 쥐고 하루를 견디는 모습에 묘한 동질감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바빠서 들여다보지도 못했던 두꺼운 책을 무작정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속 한숨만 깊게 새어나왔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불어오는 쾌적한 도서관이었지만 정우 씨의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 한가운데 홀로 버려진 것처럼 시리기만 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스마트폰만 멍하니 바라보며 의미 없이 시간만 죽이는 동년배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들 갈 곳이 없어 이곳으로 피신해 온 처지라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그는 도서관 앞 편의점 구석 좁은 테이블에 홀로 외롭게 앉아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을 마주했습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익지도 않은 라면 가닥과 국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평생을 내 몸 부서져라 바쳐 일구어낸 은퇴의 대가가 고작 이 차가운 편의점 구석자리에서 1,000원짜리 김치도 없이 컵라면을 삼키는 일인가 싶어 목이 턱 막혀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갈 곳을 잃어버리고 집에서도 쫓겨나 떠도는 이 시대 남편들의 슬픈 자화상이자 서글픈 현실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마침내 정우 씨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수십 번을 망설이다 겨우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서우리치만큼 차분하고 얼음장처럼 냉정했습니다. 영숙 씨가 나오라고 한 장소는 놀랍게도 가정법원 근처의 한 외진 카페였습니다.
정우 씨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키고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마주한 아내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지만 부부의 연을 끊겠다는 눈빛만큼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했습니다. 정우 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영숙 씨는 가방에서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툭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 서명하라는 포스트잇과 함께 적힌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라는 11글자를 본 순간 정우 씨는 머리를 커다란 둔기로 맞은 듯 눈앞이 아찔해지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 밑에는 요즘 황혼 이혼 시 외벌이라도 주부의 가사 노동 가치를 최소 50% 인정해주며 남편의 퇴직금과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까지 칼같이 분할된다는 뉴스 기사가 빼곡히 인쇄되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너 정말 이 나이에 갈라서겠다는 거야? 우리가 자식들 키우고 함께 산 세월이 30년이 넘어 자식들 결혼도 시켜야 하는데 겨우 반찬 수정 좀 한 걸로 이렇게까지 사람을 매정하게 내팽개칠 수가 있니? 30년 넘게 살아온 우리 세월이 고작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으로 끝나는 건가 싶어 너무나 억울하고 서운해. 겨우 반찬 투정이요? 당신은 아직도 그게 문제라는 것조차 전혀 모르는군요. 내가 돈 때문에 당신 퇴직금 몇 푼 받아 가려고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이러는 줄 알아요? 아니요. 난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앞으로 남은 날이 30년이라는데 그 긴 세월 동안 당신 눈치 보며 잠시세끼 달걀 프라이 하나까지 바치고 하루 종일 집안에서 감시당하는 무수리로 비참하게 늙어 죽기 싫어서 그래요. 더 늦기 전에 내 인생을 찾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그동안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말이 너무 심하잖아. 당신은 편하게 집에서 살림만 해놓고 이제 나 늙고 직장 안 나가니까 거추장스러운 짐짝 취급하며 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당신 참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다. 살림만 해서 편했다고요? 당신이 주말마다 새벽에 골프 치러 가고 주말 저녁마다 술 마시며 밖으로 돌 때 나 혼자 애들 밤새 열라면 없고 발을 동동 구르며 응급실 뛰었어요. 당신 부모님 병수발 들고 제사 지낼 때 당신 내 곁에 있어 주기나 했어요? 나는 평생 당신이 던져주는 생활비 몇 푼의 죄인처럼 숨죽이고 눈치 보며 내 소중한 청춘 다 바쳤다고요. 직장에서 퇴직했으면 당신도 앞치마 두르고 이제 집안일 같이 배울 생각부터 해야지. 왜 내 안방에 가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대기업 부장으로 다시 취직해서 시어머니 노릇을 해요? 외출할 때마다 사사건건 참견하고 옥죄는데 내 인생은 문만 열려있을 뿐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난 이제 당신의 그 숨막히는 구속과 무관심에서 벗어나 남은 인생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숨 좀 크게 쉬고 편히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놓아줘요. 한평생 참는 것이 미덕인 줄 알고 온몸이 부서져라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을 키워냈던 아내의 피 맺힌 눈물과 절규. 그 처절한 고백 앞에서 정우 씨는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원했던 것은 거창한 노후 대책이나 대단한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고된 가사 노동과 속박에서 마침내 벗어나는 가사 퇴직의 기쁨,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누리고 싶었던 최소한의 자유와 존중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소박한 은퇴 행복이라 굳게 믿었던 하루 종일 아내와 함께하기가 정작 평생을 희생해온 아내에게는 숨막히는 구속이자 또 다른 형벌이었다는 기막힌 진실 앞에 정우 씨는 깊은 절망감과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청춘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 은퇴 몇 달 만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사이에 두고 카페에 마주 앉은 지 어느덧 3시간째. 법원 앞 카페의 노란 가로등 불빛들이 하나둘 켜질 무렵 정우 씨는 마침내 무겁게 닫혀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후회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100번 맞네. 내가 참 눈이 멀었고 어리석었어. 평생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고생했다고 내 훈장만 내세울 줄 알았지. 당신이 그 긴 세월 동안 집이라는 또 다른 소리 없는 전쟁터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는 단 한 번도 깊게 헤아리지 못했어. 내가 소박한 은퇴 생활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무지함이 당신의 숨통을 조이는 단단한 창살이 되었다니 정말 미안하네. 나 당신이랑 헤어지기 싫어. 이혼 도장 찍기 전에 딱 한 번만 나한테 사람 될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정말 달라질게. 평생 가부장적이고 완고하기만 하던 남편의 입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진심 어린 사과이자 애원이었습니다. 영숙 씨도 짐짓 고개를 돌려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당장 갈라서고 싶을 만큼 미웠던 세월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젊음을 다 바쳐 기계처럼 일해온 남편의 굽은 등과 희끗희끗해진 머리칼이 가슴 아프게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대신 이혼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고 식탁에 마주 앉아 밤이 새도록 눈물 섞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를 함께 행복하게 살아남기 위한 은퇴 부부의 거리두기 생존 법칙을 세우기로 합의했습니다. 첫째 법칙은 가사 노동의 은퇴와 50대 50분담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그날부로 소파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쌀을 씻고 압력밥솥을 돌리는 법, 청소기 필터를 갈고 먼지를 비우는 법을 밑바닥부터 새로 배웠습니다. 아침과 점심은 영숙 씨가 정성껏 차려주되 저녁만큼은 정우 씨가 직접 인터넷을 보며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차려 아내에게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영숙 씨에게도 평생의 고된 가사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전한 가사 퇴직을 선물한 것입니다. 둘째 법칙은 행선지 절대 묻지 않기였습니다. 아내 영숙 씨가 가방을 들고 나설 때 정우 씨는 더 이상 어디 가냐며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웃으며 조심히 잘 다녀와라는 짧은 배려의 인사만 건넸습니다. 아내에게 온전한 개인의 자유와 숨 쉴 수 있는 시간적 공간을 보장해 준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법칙은 오후 시간의 철저한 독립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틀고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 쓰는 생활을 과감히 청산했습니다. 평일 오후에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 가사 노동의 공간인 집을 온전히 아내에게 비워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지금 부부의 삶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전에는 등산복 대신 깔끔한 남방을 입고 도서관에 가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빌딩 관리 지원센터나 신중년 지원 사업을 통해 소소한 파트타임 소일거리를 시작하고 정우 씨는 은퇴 우울증을 멋지게 극복해냈습니다. 가사 부담을 덜어내고 자기만의 온전한 시간을 갖게 된 아내 영숙 씨 역시 평소 하고 싶었던 바리스타 공부를 시작하고 오전 파트타임 일자리도 알아보며 갱년기로 어두웠던 얼굴에 활짝 웃음꽃이 피어 다시 청춘을 찾은 듯 했습니다. 24시간 내내 좁은 집안에서 붙어 있을 때는 숨이 막혀 당장이라도 갈라서고 싶던 원수 같던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두기를 통해 서로의 취향과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존중해 주자 이들은 저녁 식탁 앞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친구처럼 두런두런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인생의 진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지갑은 기쁘게 열고 입은 무겁게 닫으며 상대방의 삶을 소유하려 구속하지 않는 것이 노후 부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지혜입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30년을 넘게 같이 걸어온 소중한 인연이라면 이제는 서로에게 숨을 쉴 수 있는 따뜻한 쉼표를 선물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에 공감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은퇴 후 모습은 어떠신지 혹은 지혜로운 해결책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묘한 스토리였습니다.